교재 9페이지요. 연기 12 항목 해가지고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12항목 순서대로 이렇게 되어 있죠. 1번이 무명입니다. 이게 12가지 항목도 어떻게 보면은 불교 용어 중에 하나죠. 한 3년 전인가 저 기억할 때 저기 계시는 저 정경규 교사님이 법회 때 저 법문 끝나고 나서 내려오면서 이야기가 불교 용어를 처음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기억이. 그건 정말 맞는 말입니다. 용어를 확실하게만 알면은 뭐 안 할 이야기로 불교 공부 다 했다 이래 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용어 하나 중에 해탈이 뭐죠? 이러면 해탈에 대해서 쫙 깨차고 있으면은 그 해탈에 대해서 깨차고 있다는 말은 해탈까지 가기 전에 있어야 한 모든 게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다음 해탈이 뭐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럼 해탈 다음에는 열반이 있다 하는 것까지도 이미 다 깨차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용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첫 번째 무명 했을 때 이 무명이라는 용어 하나만 다 깨차도 거의 불교 그 개론이라 할까 아웃라인은 다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만큼 용어 하나하나들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 1번 그 중에 이제 이 소가로 하나 해놓은 거는 경 순서라 그랬죠. 우리가 이 설법 들을 때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1가로 1 어떤 것이 무명인가? 경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명이라는 것은 괴로움 알지 못하는 것, 괴로움의 일어남 알지 못하는 것, 괴로움의 소멸을 모르는 것,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길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 상류단이니까 분석경 그다음에 상류단 56이 그 진리 상류단입니다. 사성제에 대한 내용을 모아놓은 게 상류단 56입니다. 이제 무명경이고요. 저 경 제목은 이렇게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부원을 하나 말씀 좀 추가로 이야기하다 보면 생각이 나니까 중간중간 제가 부원을 합니다. 그 옆에 이제 그 인용을 한 경남바가 적혀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빼놓은 거는 제가 핵심만 되는 것만 추려가지고 여기 짜무치는 이 자판해가지고 좀 많이 요약을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는 조금이라도 뭔가 좀 의문점이 있다 이럴 때는 반드시 여기 써놓은 원경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건 대전제예요. 그래야 찾아보셔야 그 앞에 쭉 부처님 하신 말씀하고 지금 여기 핵심하고 그 다음 핵심 뒤에 또 부원에는 지금 부처님 말씀이 하나로 쫙 이어져서 그 감동이라 할까 그 감흥 이런 게 그대로 살아나죠. 근데 그렇게 읽을 수 있게 가이드를 해주는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어떤 역할도 지금 이 교재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그 많은 경전은 어느 세월에 다 읽습니까? 근데 여기서 핵심만 보고 이 뭔가가 내가 찾고 있었던 어떤 대목이다. 그럼 그 경을 찾아서 읽어보고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게 부탁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 2번요. 이거는 조금 그 니까에서 제가 발췌하지 않고요. 암경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그 밑에 자밤 298 법과 뜻의 설명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는 그 니까에는 이와 비슷한 내용을 어차피 내용은 거의 같은 내용이죠. 그렇지만 표현이 좀 달라서 그런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용이 좋으니까요. 과거와 미래를 알지 못하고 업과 가보를 알지 못하고 불법성 삼보를 알지 못하고 사성제를 알지 못하고 선과 불선, 죄 있음과 죄 없음, 오염함과 정정함을 알지 못하고 영기를 분별함을 모두 다 알지 못하고 육초계처를 여실하게 깨달지 알지 못하고 이런저런 것들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통찰이 없어 어리석고 밝음이 없고 크되 어두우며
이를 무명이라 한다. 거의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죠. 예. 뭐 한 번 더 복습한 뜻은 과거와 미래를 알죠. 과거가 뭐고 미래가 뭔가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개념이 없다는 이야기죠. 예. 그다음에 업과 가보가 어떤 거다 하는 개념이 또 없다는 거죠. 예. 심지어 뭐 업이 뭔지도 모르고 가보는 왜 생기는지 우리가 실제로 알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께도 그러셨잖아요. 업과 가보가 절대 생각하지 마라. 생각 안 해야 될 건 네 가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믿어야 되죠, 우리는. 그 다음에 불법성 삼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다음에 사성제를 알지 못하고, 선과 불선을 알지 못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번에도 한 말씀 드렸지만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불선인가 이거를 알아야 우리가 뭐를 행해야 되고 뭐는 안 해야 되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선과 불선은 이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도덕적인 선과 불선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하고 개념이 틀립니다. 선은 내가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길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게 선이고 장애가 되는 게 불선입니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제2선과 제 없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를 했을 때 죄가 있고 없는가, 업과 가보하고도 연결되죠. 그다음 오염됨과 청정함, 경전에도 많이 이 용어는 나옵니다. 오염원이라는 말도 나오고 오염되었다, 거기에서 나오는 청정함이 어떻다, 이런 식으로 한다니까 오염원은 무슨 뜻이고 청정함은 어떤 것인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기를 분별함을 모두 다 알지 못하고, 연기를 알지 못하고 분별함을 알지 못하고, 세분화해서 하나하나씩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육초깁처를 여실하게 깨달아 알지 못하고, 육초깁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눈, 귀, 코, 혀, 몸, 만호, 육근, 육경, 육식, 이렇게 12처 내지는 18개라고 하죠. 좀 이따 오늘 시간이 되면 거기까지 진도는 한번 나가보려고 합니다만, 알지 못하고 이러이러한 걸 무명이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명이 뭔가 했을 때 이렇게 이제 자꾸 개념을 정립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로 3번은 뭐 안 읽어도 여기 간단히 제가 설명을 하면은요, 여기 배우지 못한 본문은 일어나게 마련인 물질, 일어나게 마련인 물질이라고 있는 그대로 깨달아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물질은 그 밑에 나옵니다만은 색수상 행식 오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중에 물질. 그 다음에 있는 그대로 깨달아 알지 못. 그 다음에 사라지기 마련인 물질. 그러니까 오온에 어떤 항목이 들어가더라도 이런 느낌이란 일어나게 마련인 느낌, 그냥 느낌이 아니고 이렇게 개념을 정립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지만 일어나게 마련인 물질, 그다음에 사라지기 마련인 느낌이다. 그다음에 일어나고 사라지기 마련인 아무튼 오온 중 아무거나 넣어도 좋습니다. 일어나고 사라지기 마련인 형성.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것마저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를 바로 보지 못하면 이걸 무명으로 알고 이게 무명에 빠졌다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오온이 뭔가를 모른다는 이야기죠. 오온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사라지고, 더 나아가면은 오온이 나다 하는 유신견 속에서 헤매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걸 모르면은. 그 밑에 돈 해가지고 하나 또 따놓은 경전이 꼭 같은 내용입니다. 오온에 일어난가 사라진 달콤함과 위험함과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깨달음으로 알지 못한다. 이를 일러 무명이라 하고 이렇게 해서 무명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경전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일어나면 무엇이고 사라지면 무엇이고 달콤함은 무엇이고 위험함은 무엇이고 벗어남은 무엇인가.
이 5가지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잘 안다는 거는 누차 이야기지만은 달달 외워서도 머리에 입력도 해야 되고 수행을 해서 체득도 해야 되고, 예. 오온에 일어나면 가래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해서. 예. 오온이 사라지면 가래가 안 생긴다는 이야기죠. 예. 달콤함, 위험함, 벗어남. 그거에 대한 설명은요, 1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5페이지에 그 가로 7 해놓은 경 있죠. 무엇이 눈의 달콤함이며 위험함이며 벗어남인가? 여기는 오온 대신에 눈, 근이 들어가 있습니다. 눈, 귀, 코, 혀, 몸, 만호의 달콤함이며 위험함이며 벗어남인가? 근데 육입처를 설명을 하던 오온을 넣던 달콤함, 위험함, 벗어남에 대한 뜻은 같습니다. 굉장히 설명은. 예. 그럼 거기서 보면 달콤함은 뭐라 해놨었어요? 육체적 즐거움과 정신적 즐거움이 눈의 달콤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오온을 대비하면 이를 오온에 느낌을 넣으면은 느낌을 반연하여 일어나는 육체적 즐거움과 정신적 즐거움, 이것이 느낌의 달콤함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느낌의 위험함, 눈의 위험함은 어떤가 하면은 그것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한 것이다. 이거죠. 안정되지 못하고 안식을 주지 못하고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는 이야기죠. 이게 위험함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불안정하다는 말은 또 다시 괴로움으로 몰고 간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서 안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벗어나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욕탐을 길들이고 욕탐을 제거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죠. 눈에 대한 욕탐을 길들이고 느낌에 대한 욕탐을 길들이고 욕탐을 제거하고 식에 대한 뭐든지 대입하면 됩니다. 그죠? 6가지 감각 기관을 대입해야 되고 오온 하나하나 항목을 대입해야 되고, 근데 대입해도 됩니다 하고 조금 첨언을 제가 하는데요, 하고 넘어갈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경전 공부할 때 제가 아마 예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인이 스스로 하나씩 대입을 해야 됩니다. 눈을 대입을 했을 때 눈의 달콤함은 어떤 것이냐? 어떤 게 눈의 달콤하지? 여기서 보면은 육체적 즐거움, 정신적 즐거움이라 했잖아요. 어떤 경우에 눈이 무엇을 보고 어떤 경우에 육체적 달콤함, 정신적 달콤함 일어나는 즐거움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유추를 하고 관찰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귀를 가지고 소리를 들었을 때 마찬가지로 어떤 즐거움이 있고 이런 게 있는가, 그 경우 케이스 스타디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코, 눈, 귀, 코, 혀, 몸 이렇게 하나씩 다 해놔야 완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오더라도 방비를 할 수는 있는 거죠. 근데 경전에는 보면 보통 지금 여기도 축약해가지고 써놓다 보니까 눈은 은은 이래 놓고 귀, 코, 혀, 몸, 만은 동일하다 이렇게 다 나가고 있거든요. 읽으면서 그냥 그렇게 해가 읽어버리면 아닌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씩 대입하셔야 됩니다. 오온도 마찬가지예요. 이 몸, 물질 이것은 뭐 어떤 것이다. 그다음 느낌 또 대입을 해가지고 느낌이라는 거는 여기서 느낌의 위험함이라는 거는 느낌이 그냥 부서지고 이거는 의지할 바가 못 되다. 이런 거를 스스로 체득을 해야 됩니다. 그럼 6입처든 5온이든 중에 케이스 스타디를 할 때 대입을 했을 때 제일 어려운 항목이 뭔가 하면은 6번째 만호, 그 다음에 5온으로 치면은 색수상행 식 할 때 식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대충 그거 하겠지만 좀 있으면 6입처 또 나오죠. 12가지 항목 중에 눈, 귀, 코, 혀, 몸 이 5가지는 우리가 감지를 바로 할 수 있잖아요.
몸에 뭐가 닿았다, 감촉이 좋다, 나쁘다, 아프다, 어쩌다 이거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귀로 소리 들었을 때 만호 이거 눈에 안 보입니다. 6가지 감각기관 중인데도 만호는 안 보이잖아요. 어디에 있는가 모릅니다.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근데 만호는 제일 6가지 감각기관이 제일 중요한 기관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나오는. 그러니까 경전에 이렇게 했습니다. 5가지 앞에 감각기관은 만호, 6번째 만호에 의지하고 있다. 만호가 총괄을 하는 거예요. 눈, 귀, 코, 혀, 몸, 이게 5가지 감각해가 들어오는 데이터를 전부 종합 분석해서 마지막 처리하는 게 만호예요. 그다음에 오온에서도 색, 수상, 행식. 우리가 오온은 몸과 마음이라 그러면은 색은 몸이죠. 마음은 수상, 행식이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수상, 행은 마음 부수죠. 식은 윈냐나는 마음 바탕이잖아요. 근데 물론 수상행식 이 4가지 정신은 같이 일어납니다. 오는 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순서가 있어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근데 같이 일어나는데 종합을 해서 최종적으로 있다 없다 뭐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고 결론을 내리는 게 식이하는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 만호가 일으키는 프로세서, 식이 일으키는 프로세서를 우리가 바로바로 그때 캐치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쉬운 말로 하면은 어떤 생각이 떠올라 왔어요. 뭐 번뇌라 칩시다. 끊임없이 계속 특히 자기 전에 자리에 누우는데 어떤 하나 주제가 탁 숙제가 떠올라. 이 밤새도록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경험 다 있으시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나는가 하는 프로세스를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티 수행, 사념처 수행을 하는 겁니다. 팔정도를 닦는 겁니다. 그걸 볼 수 있기 위해서. 보아야 제어를 하고 뭔가 컨트롤을 할 수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죠. 조금 옆으로 확장돼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만큼 하나하나씩 대입을 해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오온이 일어남, 사라짐, 달콤함, 위험함, 벗어남 이 5가지의 특성 이거 관찰 항상 해야 됩니다. 이것만 잘 하면은요, 경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잘 하면은 해탈하고 열반에 도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통찰지혜로서 요것만 5가지 관계. 오온의 일어남, 사라짐, 달콤함, 위험함, 벗어남 이게 어떤 거다 하는 것만 깨뚫어 알고 완전하게 자기 것으로 체득이 되면은 바로 해탈을 할 수 있고 열반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그 경 4번요. 나는 있다라는 사랑 분별이 생기면 5 감각 기능들이 출현한다. 이게 눈, 귀, 코, 혀, 몸이죠. 거기에는 만호가 있고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죠. 눈, 귀, 코, 혀, 몸을 관장하는 게 만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눈, 귀, 코, 혀, 몸 중에 어느 한 감각기관이든 작용을 했다 하면 항상 거기는 만호가 컨트롤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만호가 있고 지금 말이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만호의 대상인 법들이 있다 이거죠. 현상이. 만호라는 감각기관이 생각을 하는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내일 가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그게 법이죠. 대상이죠. 거기에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무명의 요소가 있다 이거예요. 만호가 작동하는 데는 무명의 요소가 있다. 이게 굉장히 또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될 공식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내게 어떤 생각이 일어났다. 무명의 요소가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딱 인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아, 내가 이 생각은 참 바른 생각인데 좋고 어디 보니까 이렇게 해놨더라. 이렇게 하는 것은 사량 분별이고요. 어떤 생각이 일어났을 때 지금 만호가 작동을 했다. 여기에는 무명의 요소가 있다. 왜?
무명의 요소가 완전히 없는 게 뭐라 그랬죠? 열반이라 그랬죠. 아라한이 됐을 때는 무명의 요소가 없어요. 예. 그때는 일어나는 생각 어떤 거든 만호가 작동을 한 무명의 요소가 없습니다. 근데 아나함까지는 무명의 요소가 있죠. 근데 무명의 요소가 있는 게 차이가 많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죠? 예. 수다원이 가지고 있는 무명의 요소하고 아나함이 가지고 있는 무명의 요소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지금 현재 아라한이 안 됐다는 이야기는 무명의 요소가 있다는 이야기를 인정을 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가. 예. 무명의 요소가 있다는 걸 인정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마음을 고요하게 빨리 가지고 내가 지혜를 살려서 이걸 지혜롭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 무명의 요소가 있는 만호가 생각 이끌어가는데 휩쓸려 가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제어를 해야 됩니다. 방법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제어까지 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엄청난 훈련 수행을 해야 되겠죠.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4년 투생을 많이 해야 되는 이야기죠. 그 다음 그 밑에 줄,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 무명과 함께하는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에 대한 비문은, 이건 우리가 12연기 촉수에 이래 나가잖아요. 그죠? 감각 접촉 다음에 일어나는 게 느낌이거든요. 이게 다 어떻게 되는가 하면 무명과 함께하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이건 내 거다. 나는 있다. 나는 뭐 이런 거다. 나는 이거 다 그냥 나는 하고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조금 다른 뜻으로 설명을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은 내가 어떻다. 내일 어떤 일을 처리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미 이거는 내가 지금 무명의 요소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 무화가 아니고 유화거든요. 내가 뭘 하는 거거든. 예. 그럼 그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이건 무하다 이렇게 하자 해가지고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걸 될 수 있게 그 길을 가는 게 우리 수행입니다. 그 읽었던 무명과 함께 하는 감각 접촉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는 감각 접촉, 감각 접촉이라는 게 다시 한번 뒤에 나옵니다만은 육근, 육경, 육식이 작용할 때 감각 접촉이라 그러죠. 예. 이건 항상 무명과 함께 하는 거다 해가지고 한자로 무명촉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무명과 함께하는 감각 접촉, 무명촉. 예. 근데 저번에 제가 또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듯이 대양에 물이 큰 물이 있으면은 강에 물이 어쩌고 이렇게 경이 있었죠. 같은 겁니다. 무명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어나는 12항목이 다 무명에 쩔어 있는, 물들어 있는 항목들이 된다는 이야기죠. 네, 이 정도 하고 우선 한 3, 40분 지났으니까 한 몇 분 정도 휴식을 하고 그리고 다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